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지구의 탐구 1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I used to think that growing up I could be anything. Yeah, I said I used to think that growing up I could be anything. But I didn't get smarter like mama said.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자, 이제 어느덧 13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의 탐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지식 나눔에서 카페에서 함께 글 작성하면서 지구가 현재 닥쳐있는 그 현 상황에 대해서 많이 느꼈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실천의 의지를 다지는데 매우 중요한 그런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은 시간까지 모두 힘내서 잘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건데요. 이것은 기상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그 기상 기후에 대한 사진 영상 공모전이에요. 혹시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고 있고 하늘을 늘 보고 있고 대기를 주의 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나 아니면 전공이 이런 곳과 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학생들은 한 번쯤 이런 것에도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2년도의 수상작들을 보도록 할게요.
네, 잘 보셨습니까? 자, 새로운 정보예요. 기상청에서 이러한 기상 기후 사진도 공모하고 또 기후 환경에 대한 영상도 공모해요. 지난주에 아마 보여줬을 텐데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날씨의 생활 마지막 시간이었죠. 학습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해볼게요. 자, 1, 2, 3에 걸쳐서 3주차에 걸쳐서 날씨와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일 첫 번째 한 거 기억나요? 등압선 그리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등압선 그리기를 해서 그 안에 일기 기호도 표시해 봤고, 그리고 마지막 두 번째 시간에는 전선, 뭐 이런 것도 표시해 봤고, 그리고 온대성 저기압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 형성되는 이 저기압의 특징. 그래서 우리나라는 온대성 저기압이 형성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왼쪽엔 한랭전선, 오른쪽엔 온난전선이 걸쳐 있어서 각각 지역에 따라서 날씨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꼭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일기예보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뤘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날씨와 기후의 특징도 살펴봤어요. 우리나라는 특히 계절별 날씨의 특징이 굉장히 정확해요. 그죠? 이것은 이제 기단이라고 하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각각의 계절별로 뚜렷한 그 일기도를 여러분들이 펼쳐보셨을 거예요. 자, 과제에서 자꾸 질문이 들어오는데 이 과제 작성이 제일 첫째 시간에 등압선 그리기를 한 일기도예요. 그리고 여기에 고기압인지 저기압인지 표시를 해봤고 일기도 기호 콩나물이죠. 일기도 기호까지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한 일기도만 제출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기단이라든지 여기서 배운 뭐 전선 표시한 거 있죠. 온대성 저기압 표시한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사용하시고 시험 볼 때, 시험 공부할 때 활용하시고 여러분들의 상식적인 성장을 하는 데 도움이 되시기만 하면 되고요. 여기까지만 제출하시면 돼요. 첫째 시간에 한 등압선 그리기만 제출하시고 두 번째 보고서는 이거를 해석한 거였죠. 해석한 그 탐구 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돼요. 그리고 탐구 보고서 두 번째에 날씨와 기후에 대해서 쓰는 거는 그 각각의 1번, 2번, 3번, 4번 있었을 텐데 어느 지역에 이렇다고 야구 경기가 중단되었다고 할 때 이 내용은 날씨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기후에 해당되는 내용인지 이렇게 작성하시고요. 아직까지 보고서 작성이 미제출된 것이 있다면 그 미제출란에 모두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늦게라도 제출한 것은 분명히 성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날씨와 생활에선 일기도에 기록되는 이런 기단, 전선, 기압 같은 길기 요소를 배웠고요. 일기도가 아니어도 날씨 예보가 아니어도 우리가 흔히 생활에서 날씨를 예측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담이나 현상 등에 대해서 했었고 그리고 날씨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중에 기온뿐만 아니라 습도라는 것도 있었죠. 습도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습도를 예측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안개 와 구름의 차이를 이야기를 했고 안개가 꼈을 때 그곳에 같이 갇혀 있는 이 스모그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구름 여러분들이 찍은 여러 가지 구름을 이름을 붙였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구름에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설명을 넣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기분도 알 수 있었지만 굉장히 희망을 봤어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희망을 봤다고 저는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그 뭐 기후변화라든지 환경변화에 대한 그런 걱정을 어느 정도 덜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지면 이제 비가 내리게 되는데 이때 강수 현상 중에 우리가 빙정설이라는 것과 병합설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했어요. 자, 우리나라에 있는 악기상들 앞으로 더 위험한 상황이 될 것들이죠. 뇌우, 우박, 집중호우, 폭설, 강풍, 황사,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다뤘었고 우리나라엔 그렇게 심각하진 않지만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중에 토네이도나 산불, 폭우 그리고 이제 지금 대륙 빙하가 굉장히 많이 녹고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기후에 대해서 다뤘다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3주차예요. 13주차는 이런
우리가 이상 기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여러 나라에서 굉장히 다양한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기후 변화, 특히 기후 변화 중에서도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후 변화 대응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는 녹색 성장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13주차에서는 이런 다양한 기후 변화를 조금 더 다루고, 그리고 알아야 될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알아야 될 기본 상식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에 따르는 기후 변화에 기인하는 그 녹색 성장은 전 세계인 지구인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녹색 성장에 대해서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 won't hold my finger in the air and tell you which way the wind blows. For I have tried so many times. Damn that look in your eyes. Hold me down. Don't you know that I'll be there? Be there. Be there. Be there. Be there. I walk the streets, moonlight hanging above me, haunting its way through these dreams. You told me so many times that this is the place we lose our mind. Lose our mind. Hold me down. Hold me down. Hold me Don't you know that I'll be there? Be there. Be there. Be
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라고 마지막에 쓰여 있는 글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12주차, 13주차, 14주차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머리는 가볍게, 대신 마음은 무겁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주차부터 13주차, 14주차는 무슨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은 조금 더 무겁죠. 앞에 내용보다. 원래 지식을 공부하는 것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더 무거운 법이죠. 자,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죠. 역시 그 중에서 지구 온난화예요. 이런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환경을 굉장히 많이 바꾸어주고 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요즘 이야기하는 거, 이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엘니뇨 현상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 현상과 기후변화를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녹색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텐데, 녹색 성장은 뭐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있느냐면 온실가스의 배출, 환경 파괴를 줄이는 동시에 함께 경제 성장을 일구는 어떤 경제 성장의 경로예요. 다시 말하면 온실가스의 배출, 저탄소 중립, 친환경 이런 그린 뉴딜 정책 이런 것들은 곧 함께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경제 성장을 함께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지구의 환경은 경제 성장과 함께 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무리 뭐 해도 경제 성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내용을 다룰 것 같고요. 이런 우리가 지구가 닥쳐 있는 이런 문제들은 정말 불편하지만 진실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엘니뇨 현상은 결과적으로 전 세계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호주와 캐나다와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산불들이잖아요. 되게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호주는 뭐 다른 쪽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태평양 쪽 이쪽에 바다 쪽에 있는 캐나다, 미국 서부 이쪽에도 지금 산불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 영향이 바로 여기 남반구죠. 여기는 남아메리카 쪽에 있는 페루에서 시작된 엘니뇨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캐나다에 있는 지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캐나다는 여름에 되게 선선해서 그 에어컨을 틀 이유가 없었고, 그리고 에어컨 자체가 없는 곳도 되게 많다고 해요. 그런데 작년부터 무슨 일인지 너무 더워서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영향이 결국 엘니뇨라는 것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구의 기온을 올려서 건조하게 하고 산불의 영향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이제 물론 호주나 이런 경우들은 나무 자체가 유칼립투스라고 하는 나무가 있죠. 호주는 유칼립투스 줄기에 그 방향성 물질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온 건조하면 여름에 자연 발화가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호주에 갔을 때 되게 궁금한 게 그렇게 2020년도에 큰 산불이 일어났는데 또 불구하고 산이 우리나라처럼 민노산이 되어 있지 않은 게 굉장히 놀라웠거든요. 그 원인들을 보니까 되게 물이 지나가는 그 도관이 숲이 안쪽에 굉장히 깊숙이 있어서 산불의 위험성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나무가 크잖아요. 그래서 뿌리가 너무 깊숙이 들어 있어서 그 도관이 물이 지나가는 그 자리가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줄기가 굉장히 깊숙이 있어서 자연 재생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느낀 건 우리나라도 이제 소나무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뭔가 그러한 것들도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지구를 보세요. 이제 거의 끝날 때쯤이잖아요. 제일 첫 시간에 제가 지구를 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는 자연의 일부입니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던 거 기억나요? 지구를 바라보시면 푸른색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흰색 구름이 있어요. 대기가 있죠? 그리고 초록색이 있어요. 그리고 황토색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함을 느껴지시죠? 그래서 어려울 때 밖에 나가서 자연을 보거나 이러면 힐링이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늘을 보고 구름을 보면 굉장히 행복해지고 힐링이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지구는 나와 같은 자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그러한 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구에 이렇게 우리 같은 생명체가 특히 거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에서 잠깐 그 앞단원에서 되게 앞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굉장히 적당한 거리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적당한 거리로 인해서 기온이라든지 아니면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고, 이곳을 우리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지역, 즉 골디락스 존이라고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지구가 굉장히 적당한 이 골디락스 존, 다시 말하면 이런 것들을 헤비터블 존이라고도 얘기해요. 이런 곳에 위치했기 때문에 지구는 생명체가 거주 가능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행성이 되었다라고 했었는데, 이 위치가 태양으로부터의 적당한 거리는 태양의 크기나 태양열과 관련이 있는데, 태양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커지고 있고 열은 뜨거워지고 있다면 이 적당한 거리는 바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 지구는 헤비터블 존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노력해야 됩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얘기를 그래서 한다고 볼 수가 있죠. 투모로우인가 뭐 이런 영화를 보면 지구 온난화를 다루고 있고, 지구가 온난하다고 하는데 각각의 지역에서 옆에는 홍수가 나고 옆에는 굉장히 빙하가 일어나고 있고, 폭우가 오고 폭풍이 오고 토네이도가 오고 이런 다양한 일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날씨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자, 이런 지구 온난화가 됐으면 지구 전체적으로 뜨거운 정도를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다양한 일기현상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을 한 번쯤은 다 가져봤을 거예요. 자, 지구 온난화가 태양 활동 때문일까요? 여기 보시면 과거에는 태양의 온도 변화와, 여기까지는 대체로 태양의 온도 변화와 지구의 기온 변화가 대체로 일치하는 경향이 보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시점에 이르면서부터 태양의 온도와 지구의 기온 변화는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는 주로 왜 이렇게 뜨거워? 왜 이렇게 날씨가 더워? 이렇게 얘기하면 태양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태양이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태양은 기본적으로 지구를 따뜻하게 데워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후변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건 결코 태양의 영향은 아니라는 결과를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되었어요. 과학자들의 대부분은 97%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인정했습니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했었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죠?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구온난화가 이래서 일어난다라고 많은 주장들을 해왔지만, 결국엔 기후과학자들의 97%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것들이,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가 매우 큰 영향이다, 원인이다, 이렇게 모두 동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10가지 중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가정이나 모델이나 예측 수준이 되게 많잖아요. 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후위기는 우리를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후위기라는 걸 무시하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세운 모델이나 예측 이런 것들이 어마무시한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지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 자, 7번째는 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현재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줄일 수는 없더라도 이 수준을 유지는 해야 된다. 탄소 발자국이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인지를 했죠. 그리고 지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유지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한 건 개발도상국 같은 나라들은, 예를 들어서 못 사는 나라들 있죠. 어려운 나라들은 발전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 보고 선진국들이 너희들은 그래도 이 상황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선진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개발도상국들 보고 너희는 이제 그만 발전시켜, 개발시켜 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기적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온난화를 실천해야 될 나라들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이미 선진국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들의 획기적인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러 나라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나오죠. 여기에 사우스 코리아, 우리나라가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땅덩어리나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여기 순위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굉장히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1인당 탄소 배출량이에요. 아까 전체적으로는 중국이 많았지만 1인당으로 따졌을 때 미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자, 이렇게 1850년부터 2021년까지 세계 누적 탄소 배출량 국가 순위는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이렇게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대비를 비교해 봤을 때는 2배 정도나 높아요. 전체 1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있고 면적도 넓고 이런 나라들을 비교해 보면 여기에 있잖아요, 지금. 그죠? 한국이 여기에 있어요. 엄청나게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특히 한국과 독일을 비교해 보시면, 노란색이 지금 한국이고, 이 민트색이 지금 독일이잖아요. 면적을 비교해 보면 독일이 뭐, 비교도 안 되죠. 인구수도 비교가 안 돼요. GDP도 비교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독일을 앞서가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 이산화탄소 예상 배출량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이거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심각한 위험에 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를 한번 볼까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배출량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2030년, 그리고 2050년,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동일한 것 같아요. 2050의 탄소 중립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우리는 이미 주장을 하고 있고 이렇게 계획을 했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미 그 영국은 마이너스 42%,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24%를 줄였죠. 미국은 4%, 일본은 마이너스 2%. 한국 보세요. 이 정도로 심각해요. 에너지 전체 배출량이 149%.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탄소 중립을 2050을 향해서 엄청나게 부지런히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여러 주요국들이 기후변화 대응 계획을 세웠거든요. 뭐 우리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교토 의정서, 파리 기후 변화 협정, 글라스고 협정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나라들이 국가 온실가스를 감축하자라는 약속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은 2060까지 탄소 중립을 하겠다. 러시아는 2060, 인도는 2070 이런 나라들은 조금 힘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독일은 2050, 우리나라도 2030년 까지 40%를 감축하고 그리고 이제 2050에 탄소 중립 0으로 만들 것을 선언을 했죠, 이미. 그래서 2030년까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문제가 거꾸로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2030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과연 얼마나 탄소 중립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5번째. 중요한 건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도 국제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나라들이 많다는 건 매우 심각한 상황이에요. 늘 얘기하지만 북한이나 러시아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나라의 다툼이 중요한 건가요? 다 같이 경제 성장을 하고 다 같이 지구를 지켜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현실성에서 벗어나 있다는 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4번째,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하 자원 했었죠. 땅속에서 캐낼 수 있는 자원은 이미 다 캤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런데 이것들이 30년, 40년 오면 전부 고갈이 된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고 탄소 중립이 필요하고 신재생 에너지가 필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3번째, 우리는 관련 기술 개발에 노력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린 에너지가 결국은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우리의 행동이 변화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행동 변화를 한다는 건 어때요?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려워요. 실천하기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인지를 하고 행동하는 그런 일들이 매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현 세대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별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뭔 걱정을 할 수 있게, 내가 먹고 살기도 지금 힘들고, 내 생활도 힘든데, 그때까지 내가 걱정해야 돼? 너무 이기적인 거죠. 다음 세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현 세대에 치명적이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다음 세대에는 매우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빨간 색깔을 원하시는 건 아니죠. 전 세계 바닷물이 이렇게
굉장히 진한 빨간색으로 물드는 걸 바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상식적인 것들은 10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정리를 잠깐 해 보았습니다. 굉장히 지구온난화는 매우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런 불편한 진실에 대해서 엘 고어라는 과거의 미국의 부총리는 지금도 역시 이런 기후변화, 환경운동, 불편한 진실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뭐 개그 코너에서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패러디해서 아주 불편하지만 사실은 진실이다 라는 얘기를 가지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했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기후변화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지만 매우 중요한 위기에 닥칠 거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사람은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뭔가 개입이 되면 사람들의 음모론이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음모론에 힘을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지고 지금도 역시 엘 고어는 지구의 기후변화 위기를 위해서 열심히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온난화가 얼마나 우리에게 위험한 상황인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잠깐 그 마지막 동영상을 보면서 1차시 수업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2차시 수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 기후변화, TV나 인터넷을 통해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이지만 정확한 의미는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기후변화란 무엇일까요? 기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날씨와 기상의 정의에 대해 살펴봐야 하는데요. 날씨와 기상은 기온과 기압, 풍속, 풍향, 습도, 운량, 운형, 강수 등의 대기 현상을 통틀어 말하는 것입니다. 기후란 이런 대기 현상을 장기적으로 종합한 상태를 뜻합니다. 따라서 기후변화는 이러한 기후가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시간이 지나며 점차 변화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 조천호 대기과학 박사는 날씨가 기분이라면 기후는 성품이라며 기분은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지만 성품은 지속되어야 한다는 말로 기후변화를 표현했습니다. 이처럼 가뭄이 지속되거나 폭우가 이어지는 등 늘 똑같은 날씨는 우리의 삶에 큰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열대, 온대, 아열대, 냉대, 한대 기후 등 각 나라와 지방이 지닌 고유의 기후가 변화를 맞이한다면 이미 그러한 기후에 적응해 안정적으로 흘러가던 생태 환경에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후의 변화가 인간이 다시 적응하기에는 너무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후의 변화는 지구온난화를 일으켜 극지방의 온도를 상승시키고 적도와의 온도 차이를 줄임으로써 기류가 천천히 흐르도록 만듭니다. 그 결과 고기압과 저기압이 같은 장소에 장시간 머무르며 똑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장마와 가뭄 등의 피해를 발생시키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극지방의 온도를 상승시킨다는 지구온난화란 대체 무엇일까요? 지구온난화란 넓은 의미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전 지구의 지표면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는 산업혁명 이후에 지표면 기온 상승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온 상승을 불러일으키는 대표 요인 중에 하나로는 이산화탄소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기에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땠을까요? 바로 280ppm이었습니다. 그럼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어떨까요? 무려 414ppm입니다. 미국의 미디어 그룹인 블룸버그사에서는 이러한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알리기 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탄소 시계를 공개했는데요. 블룸버그사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노력이 없을 시 2040년에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450ppm에 도달해 탄소 순환 사이클이 붕괴되고 지구가 자정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 합니다. 문제는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기체가 이산화탄소만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메탄과 아산화질소, 수화불화탄소, 과불화탄소, 그리고 육불화유황이 이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기체들을 우리는 온실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는 어떤 과정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지구로 입사되는 태양 에너지의 30% 정도는 지구 대기 중의 구름, 대기 중의 입자, 지구 표면 등에 의해 다시 반사되고 약 70%는 대기나 지표면에 의해 흡수되며 이 흡수된 에너지는 적외선 형태로 다시 방출되는데요. 이때 온실기체는 지구에서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해 지구 표면의 온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렇듯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시시각각 위협해오는 지구온난화. 과연 이 위험이 먼 미래의 일일 뿐일까요?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제5차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통해 약 100년 동안 평균 1도가 상승했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 1도의 변화, 우리 지구에 무슨 변화를 불러왔을까요? 어떤가요? 단 1도의 변화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정말 무서운 점은 이게 끝이 아닌 현재 진행형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 환경 문제와 기후 문제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해결을 위한 실천이 퍼져나갈 수 있겠죠? 두 번째는 국가에서 앞장서서 에너지 절약과 환경오염, 이산화탄소 배출량 급감 등에 대한 위기를 대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일인데요. 바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일회용품이나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등의 작은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지금도 기후의 변화는 시시각각 우리의 삶의 위험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 작은 실천이 기후의 변화를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점 꼭 잊지 마세요. Began to pick up steam. We saw Bull Connor turning fire hoses on young African American kids, and we asked the older generation why it's just and fair to have laws that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skin color. And when they couldn't answer that question, the laws began to change. This movement to solve the climate crisis is in the tradition of every great moral movement that has advanced the cause of humankind. And every single one of them has met with resistance to the point where many of the advocates felt despair and wondered, how long is this going to take? Martin Luther King famously answered a question during some of the bleakest hours of the civil rights movement when someone asked, how long is this going to take? He said, how long? Not long. Because no lie can live forever. How long? Not long. Because the moral arc of the universe is long, but it bends toward justice. How long? Not long. We are close in this movement. We are very close to the tipping point beyond which this movement, like the abolition movement, like the women's suffrage movement, like the civil rights movement, like the anti-apartheid movement, like the movement for gay rights, is resolved into a choice between right and wrong. And because of who we are as human beings, the outcome is foreordained. And it is right to save the future for humanity. It is wrong to pollute this earth and destroy the climate balance. It is right to give hope to the future generations. It will not be easy. And we too, in this movement, will encounter a series of no's. The great American poet Wallace Stevens in the last century, one of his lines was this: after the last no comes a yes. And on that yes, the future world depends. Bye-bye, guys. Thank you.
I can tell you I was fragile. I can tell you I was weak. I can write you out, tell you anything you need. Largest windmills ever to go online back in 2012. Seen minutes turn to hours, hours turn to years, and I've seen truth turn to power. If you could see me where I see you, if you could feel me where I feel you, you'd be a believer, you'd be a believer. And it's turned around.